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임의 경매, 판결문을 얻어와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실무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입찰 보증금을 갖다 준비해서 가져가실 때는 수표 한 장짜리로 끊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은 첫 번째가 임의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경매라고 하는 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민법상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자들이 신청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보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면 판결문을 얻어와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신청한 경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 권한을 얻어와서, 즉 판결문을 얻어와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임의 경매, 판결문을 얻어와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강제 관리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강제 관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건물을 갖다가 내가 강제 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건물에서 월세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채권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강제 경매를 집어넣어서 그 채권을 한 번에 회수하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건물에다가 강제 관리라는 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매달 월세 중에 일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제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겠죠. 이 강제 관리를 내가 법원에다 신청했다라고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제 관리를 걸어놨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그 채권자한테는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매에 집어넣게 되면 낙찰가도 싸게 낙찰될 거다 보니까 채권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강제 관리를 걸어놔요. 강제 관리를 걸어놔서 매달 나온 월세 중 일부분을 갖다 변제받는 걸로 충당을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반등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채권을 회수하기가 용이하게 회수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제 관리라고 하는 제도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입찰,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을 법원에 참석하셔서 참가하는 행위를 입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저 입찰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경매 물건 입찰하시려고 하실 때는 계약금 형식의 입찰 보증금을 지불하셔야 된다. 그 입찰 보증금은 몇 프로로 알고 계십니까? 그 입찰 보증금은 10%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 입찰 보증금 10%인 건 맞는데요. 무슨 가격의 10%인지가 중요해요. 그 입찰 보증금은 내가 쓴 가격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는 거는 그는 시작하는 경매 시작가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가격의 10%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사건 아무거나 한번 봐보면서 그 입찰 보증금을 얼마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 중에 아무 물건이나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은 서울에 나와 있는 아파트 중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 한번 같이 봐보면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4459번 사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집은 13평, 건물 실평수는 23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최초 감정가는 3억 5천 정도에 나왔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이라고 하면은 나쁜 지역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가 해서 사진 한번 봐봤더니 이게 아파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층수만 좀 높은 다세대 빌라구나.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높이가 5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다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아파트보다는 약간 다세대 빌라 형식으로 생겨있는 물건이다.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물건이 3억 5천 100만 원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들 이 물건을 이찰하려고 하면은 이찰 보증금 10%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찰 보증금 10%는 어떤 가격의 10%다? 바로 내가 쓴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냐? 2월 17일날 2억 8,080만 원부터 시작하죠. 이 가격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다. 약 한 2,800만 원 정도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쓴 가격의 10%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입찰에 3억에 했거든요. 3천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원래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는 거죠. 사실 그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조금 더 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거실러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차 보증금 2,800만 원 정도 내시면 되는데 3천만 원 내셨으니까 나중에 잔금 내실 때 그만큼 제외하고 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많이 내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원래 내라고 했던 이차 보증금보다 적게 내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무효 처리 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차 보증금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많은 신문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2차 보증금을 갖다 준비해서 가져가실 때는 수표 한 장짜리로 끊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2차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질 수가 있는가? 일단 사람인지라 현금 세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808만 원을 갖다 내야 되는데 숫자를 세다가 나중에 2차 보증금을 넣었는데 만 원이 빠졌어.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갔을 때도 만 원이 빠진 상태로 2차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몰랐어요. 개찰하고 2차 보증금 확인해 봤더니 만 원이 부족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 처리 당합니다. 그 집행관한테 사정하고 매달립니다. 저 주머니 만 원이 있는데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2차 보증금을 갖다가 넣을 때는 2차 보증금 봉투에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게 편지 봉투 사이즈거든요.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 건데 그 현금을 찾아가게 되면 그 봉투에다 돈 집어넣을 때 봉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표 한 장짜리 끊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여기서 하나의 더 소소한 꿀팁을 드리면 그 2차를 하시러 가는 법원마다는 법원 안에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법원 안에는 은행이 어떤 은행이 많냐면은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시면 좋으냐? 2차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신한은행이나 농협 같은 은행에다가 2차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럼 2차 보증금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찾을 때도 그 법원에다 먼저 송금해 놓고 아침에 법원 가서 그 자리에서 2차 보증금 수표를 찾아서 1차를 했다가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입금하고 오면 편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2차 보증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법원 2차 실무를 보실 때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2차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2차표를 작성하는 요령이나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2차 절차를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